안녕하세요. 성공 투자로 이끌어드리는 코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테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증권 관련주들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증권주를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이라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분석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현재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한국 증시 자체를 한 단계 위로 레벨업 시키겠다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부의 의지가 딱 보이죠? 가운데 Government Mandate, 이게 바로 정부의 미션이라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맨날 듣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없애겠다. 둘째, 기업들 밸류업 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건 그냥 잠깐 주가 띄우는 그런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아예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국정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부의 목표가 증시 레벨업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걸 과연 누가 현실로 만들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책의 실행자가 등장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냥 발표한다고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실행 채널이 필요한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부 정책에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 과정, 그 한가운데를 딱 관통하고 있는 게 뭐죠? 네, 바로 증권사입니다. 밸류업이든 세법 개정이든 PF 정상화든 모든 정책이 이 증권사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정부가 증시라는 밭을 일구고 싶으면 밭을 가는 쟁기나 트랙터 역할을 하는 증권사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실행 단계로 갈수록 증권사의 역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증권사한테 수익은 늘려주고 리스크는 줄여주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는지 5가지 핵심 호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부터 거래 시스템 개선까지 이게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은 팍 늘리고 리스크는 확 줄여주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기업들이 밸류업을 하려면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지 컨설팅도 받아야 하고 자사주 매입할 게 누가 주관도 해줘야 하고 M&A 자문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버냐? 바로 증권사, IB 부문이 직접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주주권 강화합니다. 아니, 주주권 강화가 왜 증권사한테 호재야? 싶으시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논리 흐름을 한번 보세요. 주주들이 힘이 세지면 목소리를 더 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경영권 분쟁이나 지분 경쟁 같은 이벤트들이 늘어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주식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즉, 시장 자체가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아주 역동적인 구조로 바뀌면서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은 저절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IPO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요즘 정부랑 금융당국이 한 목소리로 IPO 시장 다시 살리자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면 증권사는 대여급 IPO들 주관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벌겠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으로 추가 수익도 계속 생기고요. 그러니까 IPO 시장이 살아난다는 건 증권사 실적의 레벨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동안 증권주 주가를 아주 그냥 짓눌러 왔던 가장 큰 폭탄, 바로 부동산 PF 문제죠. 과거에는 이게 정말 최대 불확실성이었고 맨날 충당금 쌓느라 이익 다 까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딱 보여주죠.
정부가 지금 부실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괜찮은 곳은 살려주면서 불확실성을 싹 걷어내고 있어요.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냐?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충당금 쌓일 필요가 없어지고 이익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정말 악재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이것보다 더 강력한 호재는 없죠. 자, 마지막으로 거래제도 개선입니다. 공매도 제도 뜯어 고치고 시장 투명성 높이는 이런 것들이요.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시장 믿고 다시 거래해도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그게 고스란히 증권사 브로커리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호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지금이야? 바로 타이밍 문제입니다. 핵심은 딱 이 세 단어로 요약돼요. 첫째, 정부는 주식시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 윌이 있다. 둘째, 이걸 실행할 유일한 수단, 민수는 증권사다. 그럼 결과는 뻔하죠. 정책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장 큰 수혜는 증권주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차트가 타이밍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네요. 우리는 지금 기회의 격차, 그러니까 어퍼튜니티 갭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책은 이미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데 그 효과가 아직 실제 실적이나 주가에는 100% 반영이 안 된 시점이라는 거죠. 주가는 항상 정책이 발표되는 초입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실적은 그 뒤를 천천히 따라오거든요. 바로 지금이 그 초입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우리 증시를 살리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 실행 도구인 증권사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파도가 막 시작되는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증권주를 다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딱 3개 제가 엄선해서 준비했거든요. 010-7752-0934 이 번호로 증권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곧 급등을 가능성이 있는 핵심 종목만 추려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